자, 보게 되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1번 지문이요. 고자 양도소득 과세표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비용 같은 거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는 거. 요거 뒤에 또 나오는데 일부러 그냥 안 바꿨었습니다. 기출문제를. 그래서 1번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거 과세표는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거지 포함하여 합산하여 틀리고요. 2번에 도시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정책 종목적으로.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보류지를 매각할 때는 그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3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죠. 4번요. 요약집 요거 106페이지 참조고 등기된 토지를 2019년 5월 10일에 양도했다 그러면 예정신고기한 언제냐? 이건 상식처럼 여러분 맞추셔야죠. 예정신고기한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요. 그래서 7월 31일이 되죠. 7월 31일. 5번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정신고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시 부과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4번이 정답이고 1번 문제는 당연히 맞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앞부분 특히. 2번 문제는 요약집 99하고 102페이지 참조고 다음 자료일 때 양도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맨날 한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이다 그러면 등기의자는 경우 아니고 양도가 6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비 합계액이 5억이다 그러면 우리 가필차당 소기과야 하는 거. 요것도 문제를 당연히 맞추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가필차, 양도차액 구하고 장특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금에서 양도소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액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양도차액과 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액이 일치하고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고 뭐가 된다? 과세표준이 된다. 요거 양도가 필요경비를 빼니까 양도차익 1억이었고 과세표준 1억이고 그러면 산출세액은 미등기 양도니까 70% 세율 적용하고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다?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요거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 반복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당연히 맞추셔야 되고 1번 정답이고요. 3번 지문도 똑같은 거예요. 요약집 99, 102페이지 참조고 미등기 양도에 대한 계산 구조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담은 고자갑이 국내 소재 상가 건물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 과세표준을 계산한 산식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미등기 양도라고 그랬으니까 장특공제, 기본공제, 공제되는 게 나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요 식은.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이고 그게 곧 뭐가 된다? 과세표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이 옳은 거고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나 이런 거 공제된다고 나와 있으면 틀리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니까. 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만 달리해서 똑같이 물어본 거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맨날 얘기했잖아요. 양도가 미등기 양도, 장특공제, 기본공제 배제고. 그래서 이런 응용력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틀리신 분들은 다시 아시면 되고요. 4번 문제 보시니까 요약집 106에서 107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양도소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고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국세는 고자일 때 납세지 어딥니까? 주소지지에.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 아니고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자의 주소지. 양수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도세는 양도자가 내는 세금이니까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번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에 10%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예전에는 예정신고 납부가 확정신고 납부했을 때 예정신고 납부가 임의적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자진해서 예정신고기한데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이 10% 세액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제가 기본 상의할 때 해드렸어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우리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구해내는 의인들이요. 구해낼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들어가서 구해내는 의인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구해냈다. 용감한 시민상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용감한 시민상 받을 때 그런 분들 인터뷰할 때 보면 천편일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구할 생각을 했습니까? 하면 뭐 그냥 어떻게 구해준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참으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리면서 예정신고납부는 예전에는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자, 세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혜택을 줬었는데 지금은 예정신고납부는 강행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예정신고는 지금은 안 하면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다? 자, 그러면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입니다, 여러분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든 안 했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자, 이행한 경우에,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고, 확정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이따가 또 나오지만, 다만 이제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요 과소신고에 대한 요 가산세예요. 요 가산세 몇 프로요? 요거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예정신고 불성실에서 다음 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세 50% 깎아주는 혜택은 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어떻든 간에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다.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그래도 하는 게 그래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 절반을 깎아주니까. 그래서 요거 자,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는 했다 할지라도 이제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할지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요약집 106페이지 3조고, 이것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주는 문제예요, 이것도. 예정신고 기간 내 세액을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았다. 자, 예정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부정무신고, 자, 부정과소신고, 부당한 방법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40%인데,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았다.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 몇 프로? 40% 가산세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나 국세나 1일 110만 분의 25, 즉 0.02%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하여튼 여기 맞습니다. 3번. 4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한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리고, 예정신고, 자,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때 예정신고 해야 되고, 또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틀렸고, 5번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리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한다.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서 냈었었는데 실전에서도 5번 지문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제가 똑같이 작년에도 단원별 모의고사 할 때 특강 할 때 요 5번 지문이 있었는데 작년에 또 요거 5번 지문은 그대로 요거 작년 29회 시험 때 지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왔었죠. 양도소득세요. 요거 양도리 속한 분기가 아니라 보다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분기한입니다. 5번 보면 다음은 고자 박찬호 씨가 2019년도에 양도한 등기된 상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이다. 토지 양도에 따른 내용 중 틀린 거 그랬는데요. 보유에는 2016년 9월 10일에서 2019년 5월 20일이에요. 그러면 7, 8, 9, 3년 보유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했고요. 3년 보유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지 취득한 가액 2억 8천이고 실지 양도한 가액이 4억입니다. 기타 필요경비가 2천이에요.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장기 보유평제는 양도차익이 6%를 적용한다는데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 장특공제 받으려면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얘 3년 보유했어요?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양도소득 금액은 1억이다 그랬는데 보세요. 여기 양도소득 금액은 1억이다 그랬는데 지금 양도책 1억이에요. 자, 근데 양도책 1억인데 3년 보유를 못해서 장특공제 못 받아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그대로 1억이지 뭐. 예?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은 그대로 1억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등기됐다고 그랬으니까 기본공제는 얼마를 공제? 250만 원 공제하고. 그래서 과세표준금액은 얼마가 되고? 9,7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것도 기본적인 거였어요, 문제가,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슬슬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고 가셔야 되고요. 6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는데 요 정도도 지문이 길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세법에서 이제 최근에 세법에서 한 5문제, 대여섯 문제는 지문이 이 정도 사이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긴 것도 나오고 요 정도 사이즈는 계속 나와요. 지문이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정신고 했는데 다음 년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 또 해?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도에 노진세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위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있고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요. 요것도 작년에 제가 단원별 모의사할 때 이렇게 그대로 있었던 거 써놓은 요거 작년에 정답지문 옳은 거 올라라 문제에서 29회 때 정답지문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항상 하지만 지문 5개 중에 낯선 것들이 들어있어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수강생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약집에서 아니면 공부한 거 막 그대로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반면에 어떤 수강생분은 안 나온 것도 많이 있던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수강생인데 답을 보면은 답 고를 때 보면 답은 이렇게 평상시에 제가 맨날 그 해설 강의할 때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해설 강의학에서 문제, 그 시험 당일날 그 문제를 보면서 제가 출제하거나 제가 강조하거나 그런 거에 그런 것들을 빈도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맞췄을까를 보면 이것도 작년에 옳은 지문 골라라 문제에서 다른 거에 속아 넘어갔지 않았으면 옳은 지문으로 이것도 나왔던 거였고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나왔던 지문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 예정신고, 자, 확정신고 관계에서 예정신고를, 보세요. 예정신고를, 이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잘 모르는 분들.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만약에 3천만 원 나왔다. 자,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면 보세요.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예정신고 한 자는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자, OX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OX요.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근데 뭐하러 확정신고를 또 해요, 여러분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한 경우에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OX요. 지금 보면서도 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X예요, 여러분들? 예정신고를 이행했어요. 그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보면서도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정신고를. 뭐하러 또 해요, 다음 연도에.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또 양도했습니다. 양도세가 4천만 원 발생했어요. 양도세는 인세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양도세를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가십니다. 이게 비례세율 대상이면 이게 뭐 50%, 40% 비례세율 대상이면 합산해서 계산하든 따로따로 계산하든 결론 똑같은데 이게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세표 이만큼일 때 세율을 이만큼 적용되고 자, 합산해서 과표 더 커지면 세율 달라지는 이렇게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이렇게
2회 이상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이것을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7천으로 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그럴 때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데 마지막에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요. 요것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고. 작년에 요거 시험에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1번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이거 작년 또 역시 시험에 또 나왔던 거죠. 우리. 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물론 정답점은 아니었고, 그런데 우리가 가로놓기로도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문제 봤고요. 우리가 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수익을 몇 년이요?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해당 건물 환상가액에, 이거 작년 시험에 해당 건물 이거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5로 바꿔 나왔죠? 아니고 해당 건물 환상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양도소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요거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해야 적용하잖아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네요. 우리 문제집에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문제 있었는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동그라미 2의 규정을 요 2번 지문에 대한 요 규정을 가산세 요 규정을 적용해야 하네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출세액이 없는 때도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가액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빵으로 만들어 놓고서 세금 포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에 관한 해당 건물 환상가액으로 계산할 때 요거 이 페널티 100분의 5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3번 지문 보니까 요약집 99페이지 참조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또 문제 했었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본세율의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죠.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자면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2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장특공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다 싹 다 깔아줍니다.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여기 이 문제에 등기됐다고 좀 해놨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먼저 양도한 주택 등기됐다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좌우지간 하여튼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뭐든 구기재산이든 뭐든 싹 다 깔아준다 그랬잖아요. 자산의 종류, 보유경 관계없이. 그래서 기본공제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세율의 10%를 더한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1년 미만이니까 40% 또 세율이 적용되죠? 주택이 원래. 그래서 40%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그 중 어떤 거요? 높은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4번 맞고요. 같은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나오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자,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예를 들어서 2주택이다 그러면 기본세율에도 10%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그다음 이거 적용되는데 이거하고 또 2주택이 1년 미만이면 원래 주택은 40%잖아요.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다 가면 각각 해당되는 이 기본세율에다가 10% 더한 세율 또 40% 세율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맞고요. 5번 법령이 정하는 등기된 비섬용 토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7번 문제는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얘기죠. 토지 건물 무엇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토지하고 건물 뭐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딴 거 안 되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둡니다. 바꿀 만한 것은 지금. 그래서 제가 문제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이게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문제 그 키워드를 정확히 이해하라고 제가 계속 그 문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출제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키워드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둡니다. 다른 거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한 거래 당사자가요. 대시 끊으라고 그랬었죠. 매매계약서의 거래계획을 실지 거래계획과 다르게 적었다. 뭐 허위계약서 작성한 거죠.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도 배제되고 뭐도 배제돼? 감면도 배제되고요. 그거 하나 알아두고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계산한 산출세액과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의 거래계획과 실거래가의 차액 중에서 어떤 거?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비과세 감면 배제. 그러면 또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금액. 뺀다 더한다? 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정답입니다. 정확히 키워드를 알아둡니다. 요약집 89페이지 참조였고요.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는 뭐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냐하면 29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거나 하신 분들 또 뭐 이런 거에도 이미 나갔었던 거예요. 29회 기출문제고 요약집 102에서 10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02에서 103페이지 참조고요.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면 조세 포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1번처럼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둘 다 배제죠 여러분? 비과세도 배제되고 감면도 배제합니다. 3번 질문 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 금액 계산 시 양도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장특공제, 기본공제 둘 다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둘 다 배제고 그 다음에 4번 세율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몇 프로요? 70% 적용합니다. 근데 요 4번은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요 4번이 속기 좀 쉬웠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8번 문제는 작년에 수험생 입장에서 뭐 나머지는 확실한 건데 요 2번하고 4번하고 요걸 좀 헷갈릴 수 있어요. 4번 보시면 여러분요.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 결정소액에 더한다. 이 계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면 숫자만 신경 쓰면 무조건 70% 이렇게 해가지고 맞다고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양도세 계산은 가필 차상 소득과 과세표준 결정되면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산출세액에서 뭐 감면세액이 있거나 뭐 세액공제액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세액공제액이나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우리가 양도소 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고 양도소 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신고납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뭐 그래서 뭐 총결정세 구하고 이민납반세 빼면 납발세 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세한 과정은 모르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 당연히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과세 표준 결정되면 지방세나 국세나 과표 결정되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거지. 산출세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아 그렇잖아요. 산출세 과세 표준에다 세율 곱해 산출세액 구하는데 이 문제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해가지고 결정세액에 더한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감면세액이나 세액공제액 빼서 결정세액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당연히 장특공제 배제고요. 2번 질문으로 갑니다.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우리가 등기 의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약집 우리가 103페이지 쭉 보시면 여러분 이제 나오는 게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우리가 등기 의제예요.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그래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요약집을 안 갖고 지금 안 들고 와가지고 말로 할게요.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요.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등기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는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 얼마? 4분의 1 이하야 되고 막 등등. 또 8년 제촌장 농지라든가 대토하는 농지도 그 각각의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 드리니까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이야. 단기 할부 조건 아니고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필요한 자산.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갑과 을이 장기 할부 조건으로 거래한다. 할부금을 여러 번에 걸쳐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2회 이상. 자, 갑 입장에서 보면 첫 할부금 딱 받고 나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잖아요.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한 번 받고 안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단기 아니에요. 장기 할부 조건이어야 되고 또 잘 보세요. 미등기 양도 했는데 등기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한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이에요.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불이익 중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자, 1세대 1주택은 안 되고 1세대 1주택인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무허가 수업 시간에 그럼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했더니 1세 주택일 때 2년 보유했을 때 무허가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수강생이 교실까지 찾아와가지고 무허가 주택 뭐 비과세 받을 수 있냐.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예규까지 찾아와가지고 보여줬는데도 화장실에 내가 볼일 보는데 옆에까지 따라와가지고 무허가 주택 이제 한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등기 의지하고 또 도시개발법 작년에도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어쩌고 막 잡다한 얘기 기억할 필요 없고 도시개발법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2번 지문이 그겁니다.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하는 채비지를 토지구역 환수처분 공고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두 개가 나와요. 2번 그래서 옳습니다. 9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94에서 96페이지 3조고요. 94에서 96페이지 3조고. 고자갑이 2019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세가 얼마인가 그랬는데 실지 양도한 가액 5억이고 기준가 3억이고 실지 취득한 가액은 2억 5천이고 기준가 1억 원이다. 자,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항상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뭐로 결정해요?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기준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양도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2억 5천이고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뺍니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기타 필요경비가 되죠. 그래서 들어간 비용들을 공제하면 되는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면에서 합계액 820만 원이고 납부용수는 없다. 취득 관련한 조세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필요경비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그래서 820만 원.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중 발코니 확장 비용 1,000만 원 포함합니까?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당구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본적 지출에 이런 거 포함합니다.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도장 비용 등 수익적 지출액은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조명기구 교체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같은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습니다.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거. 그래서 얘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등 보유시 납부한 재산세, 종부세 같은 이런 보유세는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시 중개보수 등 양도 직접 비용 180만 원 포함합니까? 네, 중개수수료는 포함하죠.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포함하고 양도할 때 또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그러면 중개수수료, 양도비용에도 포함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산수 문제잖아요. 자, 양도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2억 5천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로서 취득시 납부한 조세 820,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비용 1,000만 원, 그 다음에 또 양도비용 180만 원 포함해가지고 요거 빼면은 얼마가 돼요?
예? 자, 그래서 2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그래서 전부 다 합치니까 2억 7천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산수 문제고. 그 다음에 조세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조세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세만 다시 한번, 필요경비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지난주에도 정리해드린 것 같은데요. 조세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세 적어드린 것 같고, 조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한 조세는, 자,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 조세는 포함합니다. 취득 관련 조세는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같은 이런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상속세, 기납부한, 예전에 상속받으면서 납부한 기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증여세, 필요경비의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기납부한, 예전에 증여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아이고, 원칙과 예외를 안 했는데. 증여세, 기납부한 증여세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경우에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조세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얘네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실거래가 중에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확인돼,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계액이고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산수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목 운동부터 한번.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그래서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고자갑이 2019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요약지 106페이지 3조고,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OX로도 그렇고 여러 번 우리가 계속 문제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맞췄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0번 문제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휘관 중점사항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휘관 중점사항. 지휘관이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저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걸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지휘관 중점사항인데 중점 되는 거 잘하고 다른 거는 조금 못하더라도 지휘관이 다른 것 좀 못한 거는 좀 봐주는데, 자기가 특별히 강조한 건데 신경 쓴 건데 중점사항을 안 나? 그러면 그건 진짜 많이 깨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거는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부담보 증여 시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하잖아요. 그럴 때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내에 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2개월 내에 틀렸습니다. 2번 받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요. 4번 국외 소지하는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1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6에서 42% 세율이 적용된다는데, 여러분요, 그렇죠, 여러분? 국외 소지 자산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요, 미등기 70 이런 거 없어요. 등기 여부 관련한 거 없어요. 또 보유 기간에 따라서 뭐 50% 40% 이런 거 없어요. 국외 재산 양도했을 때 주식 빼놓고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대상 국외 재산은 무조건 세율이, 주식 빼놓고는 6에서 42%입니다. 보유 기간 관계없어요. 무조건 6에서 42% 세율 정합니다. 국외 소지 자산 양도 시에. 5번 국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자, 수령일 현재 외국한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해서 양도책을 원화로 환산한다는데, 여러분요, 그 양도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하면 양도 가액을 외화를 원화로 환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세금 계산할 때 외국 돈으로 세금 계산해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화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예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입니다. 요 포인트고요. 그래서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지. 요거 뭐 양도일 현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수령일 또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예. 수령일 또는 지출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이게 포인트라는 거 또 보시고요. 1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1번 보니까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상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인 지문에 보니까요. 네? 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에서 순차로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감한기. 그 다음에 취득가액 불명할 때는 양도가액 불명하면 매감기고 2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과 1조합권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우리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세대가 주택이 2채 있든 조정상 지역 내에서 아니면 조정상 지역 내에서 주택 하나가 있고 1조합 입주권이 있든 주택이 2개 있고 조합원 하나가 있든 그러면 3주택이 되는 거고 주택이 하나가 있고 조합원 입주권 하나가 있으면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고 그 중에 양도한 주택이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기 때문에 장특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3번이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통제와 양도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보유기한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양도세 세액을 산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 3번 지문을 보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뭘 구합니까? 산출세 구하잖아요. 예? 양도세 산출세액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정해서 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3번쯤은 맞는 얘기고 4번입니다.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에도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네? 그렇죠? 아까 등기 의제하는 경우요.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등기 의제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요약집 99페이지 참조고 과세표준을 구할 때요. 양도가액에서 가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 기본공제가 먼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역시 가필장 소기과 알고 있는지 기본공제와 장특공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니까요. 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요. 2019년 3월 10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3월 15일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 3월 31일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1일까지. 맞죠 여러분? 2번 예정신고 납부할세액이 2,400만 원 경우에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최대 1,2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절 보세요. 양도세 우리 분할 납부는 기준금액 일단 말로 할게요. 제가 요약집을 아까 안 갖고 와가지고 금방 말로 합니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뒷부분에 정리 다 돼 있어요.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제라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6개월 내. 6개월 내 분할 납부고. 양도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그럴 때 양도세는 분할납부 처리 기준이요. 하여튼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한다. 처리 기준은 그 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납부. 그러니까 원래 납기내에는 최소한 얼마 깔아놓고 1,00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800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다? 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절반. 그러니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예? 얼마예요? 자, 여기 만약에 그럼 얼마예요, 여기? 2,400이니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1,200만 원이요. 1,200만 원이고.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보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리 속하는 분기 아니고 뭐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요. 주식은 자, 반기로 바뀌었다는 거. 양도리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반기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요약집 107페이지 참조고요. 107페이지 참조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에 따르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예? 몇 프로 깎아줘? 50% 감면이죠. 여기 봅니다. 예정신고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가산세 무조건 확정신고하러 남남이니까 예정신고 불성실은 무조건 가산세가 적용돼요. 다만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50% 감면해 준다는 거.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50입니다. 확정신고를 이행했을 때. 그래서 5번 요거 2018년 작년 개정세법이고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13번 문제 봅니다. 2019년 5월 16일에 고유자 갑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이요.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아니고 어딥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고 고주하라고 그랬으니까 고주와 갑이라고 그랬으니까 고주하니까 어딥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2번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또 나왔네. 5월 16일이 양도일이니까 주택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요? 7월 31일이 돼야죠. 7월 31일이 돼야 되고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7월 31일이 돼야 되고. 3번 만약 국내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및 2년 거주인 경우라면 국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소재 1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요약집 84페이지 참조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자, 국외 주택이 있어도 우리가 양도세 1세대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만 1주택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택 하나가 있고 미국이나 필리핀에 주택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국내에만 1주택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 하나요? 안 합니다.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렸습니다. 예정신고 자,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때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고요. 5번 동일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1회 이행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 한 번밖에 딱 안 했어요. 한 번밖에 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딱 한 번밖에 양도를 안 했어요. 자, 1회 양도했어요. 양도소득 3천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했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뭐하러 또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1회 이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는 거 틀렸습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생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배 이상 양도한 경우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요.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를 그래서 5번쯤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인 갑이 고객에게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에 관해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하나의 자산이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요?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2번이요. 골프용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6에서 42% 7단계 초과세를 정한다. 여러분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이 기타 자산, 골프용권 같은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이에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미만 부에서도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자, 기타 자산 골프용권은 그 다음에 3번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60만 원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서 주택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 세율은 텔레폰 넘버 754-642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말밖에 적진 않고 또 미등기 양도하면 70%, 등기되는데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2%까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물론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10% 할증한세를 적용하고요. 그런데 이때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 6%.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 42%입니다. 과세표준금액 처음 갖고서는 외우더라고 그랬잖아요. 자, 과세표준금액이 요거는 6%는 과세표준금액이 얼마?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세율 정도에 6%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했더니 1,000만 원 나왔어요. 예? 그러면 세율은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니까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세율은 자, 이거 토지 2년 이상 보였어요. 자, 그러면 토지는 6에서 42%인데요. 맞잖아요. 여기 어디 있어 지문이 6에서 42%잖아요. 토지. 자, 그러면 세율은 6에서 42% 초과세율 정도되는데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 원, 1,200만 원 이하니까 세율은 몇 프로? 6%. 산출세액은 얼마예요? 60만 원. 요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초과세율 정도될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인데 754에 642, 6에서 42%인데 초과세율 7단계 적용되는데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니까 몇 프로다? 6%. 산출세액은 얼마다? 60만 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유난히 왜 대답도 없고 그래 오늘. 자, 그래서 그 얘기고 4번 지문 봅니다. 4번 지문 요약집 이거 102페이지 참조입니다. 4번 지문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 우리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나와요. 요약집 102페이지 보면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의 기산해요. 장특공제 적용할 때든 세율 적용할 때든 양도 및 취득 시기든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배우자 직계존비 속한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다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고 근데 세율 적용 시에 일반적으로 세율 적용 시에 그러니까 상속받은 자산은 원래 보유기간이 다 상속 개시로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그죠? 양도 및 취득 시기 상속받은 자산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 시로 한다? 상속 개시를. 장특공제 적용할 때도 보유기간 계산할 때 어느 때부터 보유기간 계산해? 상속 개시를.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이 아니라 어느 때? 비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도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상속받은 자산은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예? 피상수익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사입니다. 피상수익인 취득일로 합니다. 피상수익인 취득일로부터고. 4번 정답. 그 다음에 5번 보유기한이 2년 이상인 비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6에서 42% 출당의 총합세율에 10% 가산한세를 정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하여튼 요거 양도세 세율 기타를 산 나왔다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를 산 좌우지간 총합세율이고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754에 640이고 다만 주택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70이고 요약집에 다 있어요. 자, 미등기 70이고 등기됐다 그러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몇 프로라고요? 40%. 1년 미만이면 40%. 자, 그 다음에 1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얘는 2년이 아니라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도지는 세율정됩니다. 6에서 42% 초과도지이고 기타를 사는 하여튼 골프용권 기타를 사는 좌우지간 초과도지는 세율이고요. 분양권은 좀 이따 또 문제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만 풀고 좀 쉴게요. 15번 문제. 고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9억 원이다. 자,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네? 낮게 취득했습니다. 그럼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9억 원이다. 그래요? 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좀 이따가 다시 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가양도 고가양수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수관계자 간에 여기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자, 보세요. 우리 부당해산부인 특례에서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을 때 특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남남 사이 같으면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되고 또 하나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저가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 간에 높게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거 아니죠? 조세 부당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그 조세 부당 감소 판단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요?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 조세 부당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시가로 얘네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에서 저가양도 고가양수에 관한 특례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세요. 지금 저도 저가양도하거나 고수, 고가양수에 써야 되는데 지금 1번 지문은 시가보다 높게 취득했어요? 하느냐 시가보다 낮게 취득했어요. 그럼 특례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얼마? 9억 원입니다. 만약에 특례 적용됐다 그러면 시가로 계산하겠지만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이거는 실취득한 가액은 얼마? 9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2번 취계 방법으로 양도책을 산정하는 경우에 필경비 계산 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을 매가 만기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경비는 필경비 계산 공제액을 정합니다. 그럴 때 자 여기 등기된 토지를 양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토지니까 개별 공시가의 몇 프로요? 등기된 토지니까 3%. 자 취득 당시 기준 시가 토지 기준 시가의 3%입니다. 3번 등기된 비섬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특공제 대상이 된다. 여러분 비섬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비섬 토지.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고 이따가 장특공제는 또 한 번 또 좀 요약집도 좀 보고
4번이요. 해당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섬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수율은 16에서 52% 7단계 초과한 수율이다. 자, 비섬유 토지는 기본 수율 적용될 때 6에서 42% 기본 수율에다가 10% 할증하니까 실질적으로 16에서 몇 프로? 52%의 7단계 초과한 수율이 적용되고. 5번 지문 요약집 10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07페이지 참조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아까 틀렸어요, 여러분들? 예정신고, 자,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에 다음 년도에 확정신고 하든 안 하든. 다만 아까 문제 나왔다시피 예정신고 불성실했을 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가산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 준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